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소식 간단하게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1분에 뜬 기사인데 Now accepting crypto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에 진짜로 리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암호화폐 후원금 수령을 시작했는데 리플러도 받네요.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11월 6일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인 리플랩스라는 기업을 분명히 한번 띄워줄 그런 타이밍이 여러 차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분명히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도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최대한 어떤 리플에 대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스처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암호화폐 후원금 수령 시작했다.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가격 어제 리플이 일단은 12시간 만에 703원에서 766.5원까지 거의 한 60원 정도가 12시간 만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이더리움입니다. 네, 이더리움이지만 아마 지금 이더리움 저렇게 뜨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마이턴을 여러분이 진짜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 리플도 분명히 내 차례가 저는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암호화폐판이 붐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있으니까요. 네, 이더리움은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이더리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의 가격이 왜 다른 애들은 다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왜 리플이 이제 진짜 100번 양보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면은 한 850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8B 정도에서 놀았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근데 거기에서 또 한 100원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왜 리플이 가격이 조금 이렇게 물러나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극적인 어떤 그런 걸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함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703원에서 766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릴 만큼 강한 이렇게 상승세가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어제 가격을 보고 계신 분들 주무시기 전에 자정쯤이었거든요. 네, 이거 보신 분, 이 리플만 딱 올랐기 때문에 리플 타이밍이 오기 시작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가 실제로 그동안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바람으로 리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진짜 트럼프는 후원금을 리플로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암호화폐는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암호화폐는 연예인과 같습니다. 연예인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중의 인기를 잃어버리면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 유명했지만 확 사라지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리플은 연륜이 오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상단에 또 위치해 있어서 잠재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나중에 이제 SEC와 잘 해결되고, 그리고 SEC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리플의 단독적인 어떤 개인기만으로도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말일 수도 있지만 SEC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때는 제가 그때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 SEC 덕분에, 지금은 SEC 때문에이지만 나중에는 SEC 덕분에 계속 리플의 인기가, 그리고 리플의 어떤 말 그대로 지지도, 인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끌리니까
뭐 그런 각도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이 잊혀지면 끝이다.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때는 제가 사진을 이미지를 준비를 못했지만 윤성호 개그맨이죠. 그 뉴진스님 이분도 굉장히 누구나 다 무명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원룸에 살 때도 있었고 뭐 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만큼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제 이름도 모르고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코인키스 운영하고 진행하는 것만 봐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아 저런 왜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댓글 하나를 보면 댓글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성실하게 방송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눈뜨기가 싫다.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를 섭외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든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책상이 있으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는 그게 더 마음이 편했대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개그맨이 아니라 연예인의 숙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넘쳐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넘쳐나는 연예인들이 모두 다 TV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나오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받은 개그맨이라고 그러네요. 선택받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독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윤성호 개그맨은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재능이 있어요. 예능감도 있고 재미없는 개그맨 아니에요. 정말 재미없는 개그맨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캐릭터 자체가 재밌어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밀어서 그게 아니고 되게 입담도 굉장히 좋고 재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만 타이밍이 지금 안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연예인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섭외하는 사람이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무서운 건 연예인이 잊혀지면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걱정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 뉴진스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분은 지금은 네, 섭외 영순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축하한다. 뭐 저분이 주인공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잊혀지면 안 되는데 리플은 계속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이제 진짜 우리가 빛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생각하고 리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도 그럴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언제 기사냐면요. 또 오해하실까봐 2019년. 저는 과거를 복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반년새 2배 올랐어요. 2배 올랐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700만 원이다. 네. 그럼 6개월 전에는 300만 원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다라는 뜻이네요. 아직 1000만 원도 되기 직전입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사가될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제는 진짜로 끝났다. 네. 그 진짜가 언제까지 진짜, 지금 1억 원 됐는데 1억 원도 끝났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또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2019년이잖아요. 지금 며칠인가요? 지금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8시 26분 지나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의 특징은 시간을 보여드린다는 거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 이 기사는 언젠가요? 2019년 5월 9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네, 2024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건 진짜 현재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2019년 5월 9일의 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70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700만 원을 돌파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 5년 전의 기분은 700만 원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웃기죠? 700만 원 뭐야? 지금 1억 원인데?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2029년이 되면 2024년 우리가 떠들었던 것들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인데 뭐 딱히 좋지 않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기분이 와 진짜 막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2029년 이거 오나? 나는 몇 살이야? 난 그때까지 살아있나? 그때까지 건강할까? 그때까지 내가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보십시오. 나의 생명력을 믿고, 나의 건강을 믿고, 나의 비전을 믿고, 나의 자신감을 믿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믿어봐야 됩니다. 그 말씀 말고는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데, 지금 저도 제 인생 살기 바쁜데, 아니,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여러분을 믿어보세요. 리플도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많은 자극과 동기부여를 드리긴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세상이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강남 허허 벌판 일대 아니면 청계천 판자촌 일대 뭐 개미굴 집 살고 청계천 쭉 따라서 그냥 그 움막집 살고 살던 시절 뭐 그런 때는 제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면 되게 신기해요. 와, 청계천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있어졌네. 와, 강남역 저 때는 진짜 무슨 웅덩이였네, 웅덩이. 지금은 최고의 부촌이 됐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이 리플은 지금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인데 이때도 리플의 가격이 740원대라는 것은 7B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뭐라 해야 될까요? 대놓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 대놓고 주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물과 같은 흙 속의 진주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갖고 있을 것이고 뭐 리플 뭐야 다른 애들 다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계속 마음속에 짐이겠죠. 그건 100%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리플 너 팔면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리플 팔면 죽어라고 하는 협박하는 분이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당장 112 누르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라면 경찰에 신고해봐야 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2019년 5월 19일 기사입니다. 5월 9일 그대로 그 기사 그대로입니다. 이때 한때 비트코인이 오를 때가 있었나 봐요. 왜냐면 4월 1일 날 2019년 이것도 재밌는 저도 처음 한 기사인데 4월 1일에 비트코인 ETF가 SEC에서 출시된다. 출시됐잖아요. 우리 5년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만원전 농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떴대요. 그래서 기사 찾아보니까 진짜 있네요. 2019년 4월 2일.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은 만우절 장난이었다. 그래도 13% 올랐다. 근데 중요한 건 5년 전인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리플 ETF 막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우리 리플 사상 최고치 지나고 막 만원 간다. 네 자릿수가 뭐냐 기분 나쁘다 다섯 자릿수로 해라. 모르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또 댓글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때의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700만원, 만원 장난, 이럴 때 댓글, 베스트 댓글입니다. 2,800만, 비트코인 2,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아홉토막 난 거, 바닥에서 2배 올랐네. 너무 부럽다. 비꼬는 거죠. 네, 비꼬는 거죠. 아쉽네요. 본인이 700만원대, 아우, 1000만원만 샀으면 지금 1억 원인데, 1억 원 이상인데, 아우, 아쉽다. 좋아요 누르신 분들 아쉽다. 이거 싫어요 누르신 분들 최고.
2000에서 300으로 꺼진 거, 700 된 거, 작전주도 이만한 게 없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저런 댓글 달고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낫다. 꽉 잡아 내려간다. 꼭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죠. 5년 뒤에 본인의 모습은 5년 전과 똑같은, 되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5년 전에 지금 내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야.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4년 5월 22일 8시 32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그 환경, 그 생각, 그 재산이 2029년에도 그대로면 매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뭐다? 네, 꽉 잡아 내려간다. 그러니까 댓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꽉 잡아 내려간다라는 댓글을 써서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남는 게. 금방 사라질 글과 말을 하느라 굳이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와, 저는 돈 부자보다 더 부러운 사람들이 시간 부자거든, 시간 부자. 근데, 와, 저런 댓글을 달 시간이 있나? 진짜 시간 많나 보다. 저는 하루라도가 아니라, 단 그 1분, 10분, 30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저는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내가 30분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네, 30분어치 시간을 번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제가 번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저는 더 일찍, 내일은 더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악플을 삭제할 시간이 없어요. 구글이 알아서 삭제해 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금방 사라질 글을 굳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단 한 글자라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길 가치가 없는 말과 글에 내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저는 없거든요. 사실이 아닌 감정만 녹아있는 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닌 감정만 녹아있는 글. 어떤 글? 사실이 아닌 감정만 녹아있는 글. 아무짝에 쓸모없는 글. 결국 5년 지나면 본인들이 후회할 글. 지금 비트코인 얼마다? 1억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리플로 후원을 받고, 제 시나리오라면 아까 트럼프가 이제 리플로도 후원을 받잖아요. 리플랩스에서 리플랩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저 IT 지진 뭐 그런 거 있을 때 이렇게 기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딱 트럼프 지지한다 선언하면서 화끈하게 한 10억 원 딱 후원하면 트럼프 눈에 화끈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얘? 브레이크 갈링하우스야? Oh my friend 하면서 나중에 백악관에 초청합니다. 백악관에 초청하면 난리 나면 폭발합니다 진짜. 7,400원 됩니다 진짜. 네? 5년 뒤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아까 그렇게 꿈만 같았던 5년 전에 만우절로도 통하지 않았던, 만우절 때 이야기에도 욕먹었던 그게 5년 뒤가 되니까 현실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ETF, 그건 좀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1월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ETF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올라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니까 이더리움 ETF가 올랐어요. 이더리움이 올랐어요. 기억나시죠? 왜냐면 그 다음은 ETF가 이더리움이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 다음은 솔라나 XRP 후보군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투자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더리움 오른다고 야 나도 올라탈래, 이더리움 올라타죠. 기회를 보셔야죠. 기회를. 이건 이제 단기적인 기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중장기적인 것은 리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의 순서가 정말 많이 다가왔구나. 네, 이거는 한번 살짝 상승 페이크 한번 테스트 한번 하는 거고,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구나. 리플의 포모 증후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저희 개인적인 착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모든 것은 본인이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더라도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뭐 의견을 존중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는 55,400명, 구독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어제 한 분께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가입하셨기 때문에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네, 선물 거래를 배울 수 있는 것. 선물 거래는 혼자 하면 도박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면 도박이에요. 배워서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일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고량주 가입하면 이렇게 열어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익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저희는 뭐 세게 하지 않습니다. 세게 할 때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런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2억 5천만 개, 그리고 그 언젠가 그 전에 또 1억 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격적인 것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네, 이유는 이더리움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더리움 엄청나게 이체 바빴어요. 이더리움 1시간 전인가? 하루 전에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리플의 정보를 아는 사람이 지금 707A 이 가격이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고량주 트레이딩 클럽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가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네, 제 스타일의 선물 거래 강의는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하시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시고 저희는 이따가 12시 반에 뵙겠습니다.